이제 1차원 배열을 만들 수도 있는데 2차원, 3차원, 4차원 배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차원의 배열을 만들고 싶으면은 원래 1차원 배열 썼을 때는 용량을 하나만 제시했는데 이제는 2개 제시하면 2차원이 되는 거고 3개 제시하면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프로그램 할 때 2차원 이상 쓰는 경우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2차원은 그래도 가끔 뭐 이런 게임 만들 때 2차원 배열을 많이 쓰지만 그 이상 뭐 3차원, 4차원 쓸 일은 별로 없다. 그래서 뭐 이런 종류의 게임판을 만들 때도 우리가 2차원 배열로 만들게 되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마인스위퍼의 게임도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은 맵이라고 하나 할까? 이제 폭탄의 위치, 어디에 설치된 위치들을 나타내야 돼요. 그 다음에 폭탄의 위치들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는 요 나머지 값들도 계산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값이 뭐예요? 요 1, 2라는 의미가 뭡니까? 주변에 있는 폭탄의 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크기에서 폭탄을 10개 설치한다. 그러면은 폭탄의 설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게임을 만든다. 그럼 폭탄을 10개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은 랜덤하게 10곳을 찾아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뭘 해야 돼? 나머지 공간을 채워야 돼요. 예를 들면 폭탄의 얘를 나타낼 때 보니까 정수들을 여기다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눌러서 이게 여기가 폭탄이 아니면 요 숫자를 보여주면 되죠. 맵에 있는 숫자가 2면 2를 여기다가 출력해 주면 돼요. 폭탄이었다. 터트려야 되고, 폭탄이 아니라 아까처럼 이런 빈 곳이면은 주변을 팍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타입의 변수 배열로 나타내냐면 인트 배열로 나타내면 좋겠죠. 인트 배열로 나타내서 폭탄의 위치는 뭐 -1, 그리고 나머지 위치들은 1 아니면 0, 그리고 0인 위치를 내가 클릭하면은 주변 0인 것들부터 해서 쭉 열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게임들을 만들 때 2차원 배열을 제법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3x3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행렬로 생각하죠. 행이 셋, 열이 셋, 이런 거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고, 근데 실제로 메모리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33이나 인트 뭐 어레이 9 한 거나 내부 메모리 모습은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33이면 9개가 있는 건데, 얘가 우리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다차원 배열도 초기 값을 줘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내용을 여기다 써놨네. 그래서 어쨌든 초기 값을 우리가 해서 이렇게 줄 수 있고, 보통 이제 요거는 무시하고요. 원래 우리가 보통 이제 2차원 배열 쓸 때 그냥 for int r은 0,
뭐 해서 플러스 플러스 R for int C는 0 플러스 플러스 C 해서 이제 뭐냐 A, R, C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잖아요. 두 개의 인티저 변수 갖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오토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얘는 안 되는데 얘는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동작 안 하는데 참조를 쓰면은 제대로 여기 하면 동작을 해요. 이거 설명하기는 좀 나중에 설명해야 되겠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도 실제 가능하다라는 거 잠깐 알아두시고 요거의 의미는 나중에 와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좀 적절한 거 아닌 것 같네. 그 다음에 자 배열에 대한 설명을 대충 드렸어요.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4차원 배열 설명드렸고 그런데 C++에서는 배열이 필요할 때 배열을 별로 안 써요. 배열을 별로 안 쓰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std 벡터나 std 어레이 같은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들을 많이 쓰는 이유는 그 선언할 때는 조금 배열과 다르지만 선언해 놓고 사용할 때는 차이 없이 우리가 썼던 배열과 차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는 연산자들을 재정의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벡터라는 걸 정의하면서 우리가 배열을 적할 때 쓰는 게 요 색인 연산자잖아요. 그 색인 연산자를 벡터에 정의해 가지고 마치 벡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원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벡터는 여러 가지 메소드를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해 줘요. 배열은 배열만 제공해 주지 언어에서 뭐 이 배열을 조작할 때 뭔가 해주는 메소드나 함수나 이런 건 제공을 안 해주죠. 물론 라이브러리에 있을 수 있는데 제공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벡터는 걔하고 완전 다르죠.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고 이 벡터는 내부적으로 만든 거에 의해서 저절로 공간이 부족할 때 늘려줘요. 근데 배열은 우리가 int n 10 하면은 10으로 고정이 되는 거고 10개 이상 저장하고 싶으면은 거기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벡터는 내가 푸시백 계속 하면은 계속 수용해 줘요. 알아서 내부적으로 공간을 늘려주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 배열을 안 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리트 코드 가서 보면은 배열과 관련된 문제인데 인자가 다 배열이 아니라 벡터로 주어질 거예요. C++ 언어 선택하면은 배열로 주어져요. 배열이 아니라 벡터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std 어레이나 std 벡터에는 나중 가서 좀 설명드릴 건데 좀 관심 있는 사람은 벡터를 좀 많이 써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 위에가 이제 일반 배열이잖아요. 일반 배열이에요. std 어레이는 좀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이 쓰는 거 아니니까 std 벡터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 꺽쇠 열고 int를 넣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범용 타입이에요. 범용 타입. 그러니까 타입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가 타입을 지정해 주면 돼요. 내가 이번에 쓰고 싶은 건 인티저 벡터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int를 써주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더블 배열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 int 대신에 더블을 써주시면 돼요. 이 벡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동적으로 공간을 늘려줘요. 공간을 늘려줘요. 근데 이 공간을 늘릴 때 비용이 소요되겠죠. 그렇죠? 내가 용량을 지정해 주지 않고 그냥 써요. 그럼 얘가 필요할 때마다 용량을 늘려서 처리해 줘요.
근데 그 용량을 늘릴 때 많은 비용이 소요돼요. 나 모르게 해주지만. 그래서 벡터를 쓸 때에는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용량을 알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용량을 줘서 사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불필요하게 용량을 늘리는 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에 있는 요소를 사용할 때에는 이 라이브러리 요소를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인지를 잘 알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벡터는 용량을 늘릴 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 용량을 잘 결정해 줘야 되겠고, 용량을 잡아놓은 다음에는 이 내부적으로 얘는 동적 배열을 써서 구현하게 되는데, 배열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중간에 넣는 건 어때요? 안 되는 건 아니죠. 뒤에 걸 다 땡기고 넣으면 되죠. 그러면 그 중간에 넣는 건 어떤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다 땡겨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연산은 제공하지만 자주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배열에서 데이터는 어디다 추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맨 뒤에 추가하는 게 효과적이죠. 그렇죠? 뺄 때도 맨 뒤에. 그래서 pushback, popback이라는 연산을 쓰셔야 되는 거지. 그 외에 앞에다 넣든 중간에다 넣는 거를 벡터 갖고 많이 하면은 비효율적인 거예요. 배열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열을 쓸 때도 우리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뒤에다 추가해야 되겠고, 삭제할 때도 뒤에 있는 요소들을 삭제하는 형태로 내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효율적인 거지. 배열을 만들어 놓고 중간에 있는 애들 삭제하거나 빼내야 되면은, 빼내는 건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없애려면은 또 다 땡겨와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그런 것들이 필요 없게끔 프로그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벡터를 설명하는 이유는 C++에서는 좀 많이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일반 배열을 거의 안 쓰고 대신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이런 자료 구조들, 특히 std 벡터를 많이 써요. 그리고 이 std 벡터는 1차원 배열만 되는 게 아니라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도 나타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int a 3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std 벡터 std 벡터 int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는 뭐의 벡터예요? 벡터의 벡터예요. 벡터의 벡터라는 거는 2차원 배열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는 게 더 효과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를 잘 사용할 줄 알면은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으로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듯이 그 기본적인 문법을 이해한 다음에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언어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를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할 줄 아냐가 또 프로그램의 역량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잘하는 사람은 라이브러리를 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죠. 라이브러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모르면은 본인이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C++를 이제 많이 프로그램하다 보면은 배열 대신에 이제 벡터를 더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열 타입은 아마도 정수 다음으로 아니면 정수보다도 많이 사용하는 타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C++에서는 문자열을 C와는 좀 다르게 사용을 해요. C를 포함하고 있지만 C++에서는 문자열을 처리할 때 C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쓰지 않고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씁니다. 객체지향화 되어 있기 때문에 C++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 스트링을 이해하기 전에 우선 C에서 문자열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C에서 문자열을 우리가 표현할 때 크게 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으신 분? 아무도 없어? 위에는 배열이죠. 배열을 선언하고 있고 그 배열을 문자열로 초기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C에서는 문자열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7자인데 총 몇 개의 공간을 차지하냐면 항상 주어진 것보다는 하나 더 사용하죠. 끝에 널 문자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문자열의 끝이 어디인지를 항상 알 수 있게끔 문자열의 맨 끝에는 널 문자라는 거는 코드 값이 0이네요. 코드 값이 0이네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얘는 배열이에요. 그럼 배열을 방금 배웠죠? 이 배열은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컨스트를 어디다 붙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얘는 상수가 아니에요.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거는 문자에 대한 타입이 있는데 얘의 시작 주소를 pname이라고 하는 캐릭터 포인터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자열은 문자열 리터럴이라고 그래서 상수예요. 수정할 수 없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에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그럼 얘는 수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컨스트를 빼잖아요. 문법 오류 나요. 왜냐하면 상수 데이터는 상수 포인터, 수정 불가 포인터로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컨스트를 안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얘는 개별 문자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빼고는 둘 다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열을 가지고 문자를 처리할 수도 있고 포인터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초기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에서도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이렇게 썼잖아요. 이것도 문자열이죠. 그럼 얘는 타입이 어떻게 되냐면 C++에서는 항상 컨스트 캐릭터 포인터로 인식을 합니다.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클래스 스트링 객체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컨스트 캐릭터 포인터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요것도 한번 봅시다. 얘는 V1을 문자열로 쓸 수 있을까요? 얘는 용량을 안 주어졌죠. 그럼 얘의 용량이 어떻게 돼요? 주어진 초기 값으로 결정이 되죠. 그럼 5가 돼요. 그럼 끝에 널 문자가 없죠. 그렇죠? 문자열로 못 쓰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얘는 어때요? 6개인데 5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초기 값이 용량보다 작으면 나머지는 뭘로 초기화해? 기본 값으로 초기화하죠. 기본 값이 문자도 0이니까 얘는 A, I, O, U 다음에 0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얘도 똑같이 용량이 6이 되죠. 그렇죠? 이 V3와 V4는 문자열로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이고 V1과 V2는 문자열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문자 배열이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C++에서는 문자열을 C 문자열을 쓸 수 있는데 문자열을 좀 더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string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문자열을 객체에 유지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std string name 상진 한 다음에 이 name이라는 string 객체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처리하게 됩니다. 항상 C++에서는 그렇지만 객체를 만들어 놓고 사용은 예전에 C에서 사용했던 거하고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연산자의 재정이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언만 이렇게 하지 이 밑에서는 문자열과 기존 C의 문자열과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추가적으로 많은 연산자들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문자열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C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문자열이 있다. 그 문자열의 길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string length라고 하는 함수를 불렀죠. 부르면은 길이를 알려주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 객체니까 객체들은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객체 지향에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주고서 쓸 수 있고 이 객체를 중심으로 메소드를 불러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name size, name length 해가지고 그 문자열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때그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미 계산된 값을 반환해 줄 뿐이죠. string length는 세죠. 널 문자까지 가서 몇 개인지를 세가지고 반환해 주는데 이 애들은 그렇게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처음에 초기화할 때 용량을 그 문자열의 길이를 저장해 놨다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length와 size 정보를 메소드 이용하고 이런 string을 쓰다 보면은 우리는 더 이상 끝에 널 문자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안 합니다. C에서는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문자를 갖고 프로그램할 때 끝에 널 문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걸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제 C++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끝에 널 문자가 있는지를 생각 안 해요. 항상 렌스나 사이즈를 불러서 이 길이를 아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끝에 널 문자가 있다 없다는 건 아니라. 물론 여전히 옛날 C 형태로 쓰고 싶으면은 요렇게나 요걸 이용하면은 유지하고 있는 C 스타일의 문자열을 얻어낼 수도 있어요. 네임에 유지되고 있는 C 스타일의 문자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걸 쓰면은 끝에 S를 붙일 수 있어요. 문 끝에.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가 뭐냐면은 오토 X1이니까 오토니까 요 초기 값을 이용해서 오토의 타입을 판단한다 그랬죠. C++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문자의 상수가 주어지면은 이것의 타입을 뭘로 간주해요? const 캐릭터 포인터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X1은 const 캐릭터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S를 붙여주면은 이 오토는 const 캐릭터 포인터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뭘로? std string으로 해석해줘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문자의 상수들을 쓰는데 그 문자의 상수를
C 스타일 문자열이 아니라 스윙 문자열로 인식하는 게 내 프로그램에 더 유리하면은 이런 SED 리터럴스를 넣은 다음에 S를 포함해 주면은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스윙인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건 너무 복잡한 얘기라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제 C++에서는 문자의 끝에 S라는 전미사를 붙일 수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이걸 붙이게 되면은 컨스 캐릭터 포인터가 아니라 STD 스윙으로 해석을 해준다. 자, 요 스트링을 사용하는 방법 몇 가지 좀 설명드리면은, 여기에 문자열만 주어지지 않고 이제 객체들은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함수들을 제공해 줘요. 그리고 그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객체를 생성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문자열만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문자열과 숫자를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문자열에 7개만 취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를 주고 5를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문자를 5개 반복해서 문자열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백이 5개 들어있는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4, 3이면은 4부터 3개. 4부터 3개고요. 얘는 4만 주어지면은 그 시작 위치만 주고 끝까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서브 스윙이라는 걸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SED 스윙이 갖고 있는 제공하는 메소드들을 좀 보면은 find라는 게 있고요. 문자가 어떤 특정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값이 예를 주면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not equal이면은 있는 거고, 얘가 SED 스윙 M4스이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메소드들을, 내가 쓸 수 있는 메소드들을 많이 제공해 줘요. 그러면 얘네들을 잘 사용할 줄 알면은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R도 하나 소개해 드리면은, 아까 뒤에 S 붙이는 게 있었죠. 이제는 이 대문자 R을 앞에 붙일 수 있는데, 이 앞에 붙일 수 있으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무조건 다 문자로 취급해줘요. 원래는 이제 여기에 좀 이상한 문자가 들어가면은 그 문자를 문자열로 인식하고 싶으면은 확장 문자열 같은 걸 썼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R을 쓰면은 이 자체를 다 문자로 인식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R이라는 기능도 있고요. 그것도 하나 문자 처리할 때 기억해 두시고. 스트링 뷰까지만 소개하고 오늘 좀 끝내겠습니다. 자, C++에서는 스윙 타입을, 스윙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문자를 처리해요. 근데 C++는 항상 더 효율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언어가 버전업 될 때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은 그것을 새롭게 도입해 가지고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C++17에서는 문자열 처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string view라고 하는 타입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string view. 그래서 왜 string view라는 걸 추가했냐 하면은 이걸 잘 설명하고 싶은데, 자, string이라고 하는 객체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내부적으로 문자열을 하나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객체가 애플이라고 하는 문자열이면 그 객체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string A가 있고 또 string B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들을 이렇게 대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인자로 전달할 때도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인자로 string을.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B는 뭔가 갖고 있을 텐데 여기에 예를 들면 그 전까지 바나나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거꾸로구나.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합시다. 그럼 B는 애플을 갖고 있고 A는 바나나를 갖고 있어요. 근데 A 이퀄 B 하면은 요 바나나를 애플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위에다가 애플로 덮어 쓰는 게 아니라 더 큰 게 올 수도 있고 작은 게 올 수도 있고 모르니까 얘를 반납해요. 그러니까 이 애플이라는 건 실제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은 주소만 갖고 있고 여기가 10이면 10에 F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B라는 string 객체는 그 객체 자체가 F이라는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동적 생성해서 그 데이터는 힙에 있는데 그 힙에 있는 데이터의 주소를 이 string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저기 가 있겠죠. 바나나가. 그럼 얘를 딜리트해서 반납하고 A 콜 B 할 때 또 뭘 해줘야 돼요? 공간은 이만큼 확보하고 애플 크기만큼 확보해 놓고 저 애플을 여기다가 복사해 놓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애플이 하나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string 객체는 문자열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유지하는 문자열을 동적 생성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A 이퀄 B를 하는 순간 A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꾸려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A에 있는 거 반납해야 되지. B에 있는 걸 옮겨오기 위해서 B에 있는 데이터와 똑같은 걸 갖고 위해서 그만큼의 크기를 확보해주고 또 데이터를 복사해야 돼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게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은 저 복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저 복사가 필요 없을 때는 복사하지 않고 뭔가 효과적으로 처리해주는 타입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만든 게 string view예요. 그럼 string view는 어떻게 되냐면 A가 string view면 view는 뭐예요? 전망이죠. 그러니까 view는 데이터 자체를 유지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데이터를 유지해야 되는데 얘는 데이터를 유지하지 않고 A 이퀄 B를 하면은 얘는 똑같나? 그럼 시작 주소와 크기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애를 원래 있던 애를 이 크기는 갈 필요 없구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string view는. 그러니까 string이면 강아지면 강아지 복제하면 강아지가 하나 새로 생겨야 돼.
근데 스윙 뷰는 강아지를 생성 안 하고 기존 강아지를 쓸 수 있는 정보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비용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얘는 이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지만 스윙은 이 개별 데이터에서 요 A를 대문자로 바꾸든 뭐 B로 바꾸든 바꿀 수 있어요. 자기 데이터니까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스윙 뷰는 그걸 살짝 보기만 하는 애니까 수정은 안 돼요. 수정은 안 되고 그냥 늘 접근해서 볼 수만 있어요. 즉 스윙 뷰는 우리가 인절 전달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보면은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 두 개 말고 이 복잡한 걸 뭐라고 써놨냐? W. 지금 얘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얘는 우리가 인자 전달할 때 어떤 방식? 값 전달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다가 요 스윙을 전달하면은 이 스윙은 그대로 있고 W라는 스윙이 새로 만들어지죠. 새로 만들어지고 아까 말했던 그 복사 비용, 새로운 공간 확보하고 하는 복사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무거운 데이터 전달할 때 C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주소 전달했죠. 근데 C++에서는 참조 전달을 할 수 있어요. 참조 전달. 이 참조 전달하면은 비용이 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복사하는 비용이 안 들어. 얘는 새로운 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효과적인 애예요. 근데 이런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를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왜 추가했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를 여기에 전달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를. 그러면 이 밑에 거 빼고 요걸 전달하는, 그럼 얘는 무슨 타입이에요? 애플은 그냥 문자 리터럴이죠. 문자 상수예요. 문자 상수를 전달하고 있어요. 문자 상수는 C++에서 무슨 타입? 컨스트 캐릭터 포인터예요. 컨스트 캐릭터 포인터를 1로 전달하면 두 개의 타입이 일치해 안 해? 다른 거죠. 컨스트 캐릭터 포인터하고 스트링은 다른 타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인트를 W로 보내려면 인트를 뭘로 바꿔? W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얘를 1로 전달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 스트링 타입을 만들어야 돼요. 스트링 타입을. 그래서 얘는 스트링 타입을 만든 다음에 요 만들어진 타입은, 요 만들어진 객체는 임시 객체예요. 잠깐 만들었다가 없어지는 애예요. 임시 객체를 만들고 이 임시 객체의 주소가 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임시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얘를 쓰면은 이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그냥 후 네임 같은 STD 스윙을 이렇게 전달해도 효과적이에요. 얘네들은 스윙 뷰를 쓰면은 스윙 뷰는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뭐만 갖고 있어요? 시작 주소만 갖고 있어요. 다른 애의 시작 주소만 잠시 갖고 와서 쓸 수 있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잡한 개념이지만
C++는 이래요. 뭔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은 효율적인 애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링 뷰가 한 가지 재미난 게 이런 애를 가리켜요. 스트링 뷰가. 그럼 스트링 뷰는 가리키니까 자기 소유의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정할 수는 없어요. 수정할 수는 없는데 얘를 갖고 뭘 할 수 있냐면은 요 두 개를 재미나게 할 수 있어요. 앞에 두 문자를 제거해라. 그 얘기는 실제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걸 뭘 가리키면 돼요. 요 포인터만 B를 가리키던 걸 N을 가리키면 되죠. 그렇죠? 뒤에 걸 빼라. 그럼 사이즈가 3이었는데 뭐 하나 둘 셋 6이었는데 4로 바꿔라. 뒤에 두 개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링 뷰는 또 재미난 게 요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의 어떤 이동은 실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뷰만 요렇게 잘라서 보는 거예요. 그거는 되게 효율적인 연산이죠. 뭔가 이 자체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얘기인데 가만히 한번 이해되시나? 잠깐 끕시다.